그런데 어쩌면 어렸을 때부터 왜라는 질문을 했어야 했는지도 몰라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아이가 이 시간이 되면 울어야 되는데 왜 울지 않지? 이제 잠을 3시간, 4시간씩 푹 자는 건가? 그러면 발달 과정을 살펴봐야 되는 건가? 옆집 아이는 200단어, 300단어를 이제 이어서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3단어 정도를 합쳐서 문장을 만들다고 하는데,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단어가 나오지를 않는 거지? 왜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 거지? 이렇게 끊임없이 이미 어려서부터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되었지? 라는 질문들을 계속해서 해왔어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먼저 찾고, 그리고 그 원인이 되는 곳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왜?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이 엄마들이에요. 몬테소리는 교사들 보고 과학자가 되라고 해요. 왜냐하면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대할 때마다 왜? 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그리고 그 왜에서 시작해서 원인을 찾고 본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가기 위한 그런 과학자가 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결이 되었을 때 정상화된 어린이가 증거 자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과학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아이들을 이끌어 가라는 의미로 과학자가 되라고 얘기를 하는데 엄마들도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라는 질문을 던졌다면 이제는 아이들을 가만히 관찰해 봐야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아이들을 끊임없이 관찰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속에서 없었던 사랑도 생겨나게 됩니다. 누군가를 가만히 관찰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나의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하염없이 얼굴만 보아도 좋았던 경험이 있으세요? 우리 엄마 여러분들 혹시 내가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한다고 생각하세요? 사랑을 한다면 가만히 보고 있어도 좋겠죠. 그런데 어느덧 엄마들의 마음속에는 사랑보다는 복잡 미묘한 감정들로 소용돌이 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에너지도 다 뺏겨버리고 정말 힘이 없어서 남아있는 힘이 없어서 충전된 에너지가 없어서 다 고갈돼 버려서 아이들을 관찰할래야 관찰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엄마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선가는 충전을 받아야겠죠. 핸드폰 배터리도 다 되면 선을 꽂아서 충전을 하는 것처럼 엄마들도 끊임없이 힘이 떨어진다면 어딘가를 향해서 충전을 받아야 돼요. 신앙을 하신다면 신앙을 활용해 보시고 정말 인문학 강의를 들어서라도 충전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힘으로 아이들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아이들을 제대로 사랑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아이가 어디를 향해 가서 무엇을 만지는지. 우리 아이가 요즘은 왜 자꾸 지우개를 끊임없이 쌓고 있지? 우리 아이가 왜 자꾸 벽에다가 낙서를 하고 있지? 왜 자꾸 색연필을 손에 쥐려고 하지? 무엇을 선택하고 있지? 왜 자꾸 싱크대 문을 열어서 냄비 뚜껑을 만지고 있지? 왜 끊임없이 손가락들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지? 우리 아이의 발달 단계는 지금 어디일까?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하면서 아이들을 관찰하면서 관찰 일지라도 육아일기 쓰듯이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책 하나를 보더라도 우리 아이는 명작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전래동화를 좋아하는지 자연관찰책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수에 관련된 책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우주 영역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위인의 이야기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정말 성경책을 좋아하고 있는지
이런 다양한 것들을 관찰해 보셔야 우리 아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고 자세히 아는 만큼 아이들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먼저 관찰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관찰해 보면 뭔가 이상한 행동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0세, 3세에서는 무의식 시기라고 그랬잖아요. 그 시기에는 도드라지게 잘 나타나지 않아요. 자기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근데 의식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호불호가 갈려지고 좋고 싫고가 생기고 자아가 생기면서 일탈 현상은 급수적으로 정말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때 돼서야 엄마가 무릎을 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뭔가 이상해.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근데 심리적인 일탈 현상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 그것은 하고자 하는 아이의 의지가 있었는데 그 의지가 누군가의 행동으로부터 제약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억압이라는 단어 사용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억압을 당하는 거예요. 발달이 되어 가고 싶은데 발달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의지가 억압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는 기어야 되는데 집에 땅에 내려 있지를 않는 거예요. 땅바닥에 내려 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어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행동이 제약을 받고 있죠. 이 아이는 걸어야 돼요. 걷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짚고 일어날 물건 하나 없는 거예요, 주변에. 그리고는 끊임없이 부모님 중심으로 되어 있는 물건들을 만지지 마라, 건들지 마라, 깨진다, 위험해, 이러면서 날마다 방울뱀이 등장하죠. 이렇게 말이에요. 지지, 애비. 그러면서 끊임없이 아이들의 행동을 제약하게 됩니다. 성인의 의지가 불필요하게 너무나도 어린이의 의지를 대신하는 경우에도 일탈 현상이 일어나요. 아이 스스로 신발이 너무 신고 싶어요. 아이 스스로 그 신발을 가지런하게 놓고 싶어요. 그런데 바쁘다는 이유로 엄마가 그걸 기다려줄 수가 없어요. 후다닥 신겨버려야 돼요. 아이 스스로 팔을 넣고 옷을 입고 싶어요. 아이 스스로 단추를 잠그고 싶어요. 아이 스스로 물을 따라서 먹고 싶어요. 마시고 싶어요. 그런데 물을 자꾸 엎지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엄마가 자꾸 따라줘요. 스스로 우유컵을 들고 마시고 싶어요. 그런데 주변에 우유를 쏟으면 냄새가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어떻게 해요? 빨대 꽂아줘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스스로 컵 하나 들고 마실 수 없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저희 몬테소리 스쿨에 어떤 아이가 왔었는데 4세예요. 4세인데 컵을 이렇게 들고 컵으로 마실 줄을 몰라요. 혀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컵에다 대고 혀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컵에 입을 대고 꿀꺽꿀꺽 이렇게 마시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아이가 컵을 사용할 줄 모릅니다. 어머니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혹시 어머님이 컵 사용을 도와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님이 하시는 얘기가 물을 자꾸 쏟아서 빨대컵을 늘 줬대요. 그러니까 빨대만 이렇게 빨아먹는 것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혀라도 내밀어 보는 거예요. 물이 먹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인의 불필요한 물건과 불필요한 의지로 어린이의 의지를 다 대신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이는 심리적으로는 너무나도 하고 싶은데 신체적으로는 자꾸 억압을 당하니까 그 두 개가 조화를 이루지 못해서 아이들 스스로가 자신의 욕구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 심리적인 일탈 현상입니다. 출생 후에 그렇게 얻어지는 심리적인 일탈은 3세에서 6세까지의 그 기간에는 이제 많이 도드라진다 그랬잖아요. 그럼 도드라질 때 그때 교육적으로 지도해 줌으로써 교정되고 치료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3세, 6세, 7세를 넘어서 초등학교까지 들어갔다. 그러면 그 아이의 심리적인 일탈은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인 6세에서 12세까지의
그 성격 형성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렇다면 이 어린이의 심리적인 일탈 현상은 더 강화가 되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또 더 강한 힘이 들어가야 고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청소년 시기가 지나고 고등학교가 지남에도 불구하고 치료되지 않았다. 그 상태로 성인이 되었다. 그러면 또 더 강한 에너지가 들어가야 비로소 그 아이는 그 일탈 현상을 겪었던 것들을 고쳐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고치기 위해서 정말 이 성인이 된 아기는 얼마나 피눈물이 날까요? 얼마나 고쳐지고 싶을까요? 얼마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을까요? 그런데 너무나도 고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0세, 3세가 너무나도 무서운 거예요. 그 무의식 시기가 너무나도 무서운 거예요. 근데 엄마들의 무지로 그 시기가 그냥 자신의 육체가 힘들다는 이유로 그냥 그 시간이 접혀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근데 그 시기에 우리 아이들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른 채 3년간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심리적인 일달에 두 개의 집단이 있어요. 약한 어린이 있죠. 기질적으로 약한 어린이. 그 어린이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변덕이 심해요. 작업을 하더라도 2개, 3개 하고 나면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5분도 안 돼서 바꿔버려요. 5분이 뭐예요? 1분도 안 돼서 바꿔버려요. 그리고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수동적이에요. 그리고 끊임없이 칭얼거려요. 선생님, 제가요, 이거 하고 싶은데요. 선생님, 제가요, 왜 저랑 아무도 밥을 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울어버려요. 닭똥 같은 눈물을 툭툭툭툭 떨어뜨리면서 울어버려요. 그리고 너무나도 나태하고 게으르고 무력합니다. 아침에 에너지 찬 모습으로 등원을 해서 매트를 펼치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아침에 등원을 하자마자 정말 눈에 힘이 하나도 없는 아이가 있어요. 이러고 있어요. 매트 앞에서. 그래서 작업해야지 라고 얘기를 하면 그제서야 조금 움직여요. 그런데 또 교구장 앞에 가서 또 하염없이 이러고 있어요. 그걸 보고 있으면 가슴이 답답하죠. 어떻게 해야 하나. 그리고 끊임없이 악몽이나 어두움에 대한 공포가 생기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불면증도 생겨요. 그러니까 불을 끄고 자지 못하는 아이들 있죠. 그러니까 무섭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아이들 있죠. 이런 아이들이 약한 어린이의 결함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그렇다면 강한 어린이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공격적이고 분노해요. 파르르 떨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말이 자신의 몸을 제지한다 싶으면 힘부터 줘요. 온몸에 힘주고 버텨요. 그런 다음에 일씩 이런 말을 토해내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리고 간식 시간에 끊임없이 막 먹어요. 탐욕이 생기고 처음부터 낯선 사람을 만나면 반항해요.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소유욕도 강하고 자기 것만 알아요. 상대방을 바라볼 줄 모르는 거죠. 질투심도 강하고 이제 밑에 보이시는 것들처럼 이런 다양한 모습들이 생깁니다. 식탐이나 과식이나 편식도 강한 어린이의 결함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저의 어린 시절을 자꾸 떠오르게 됩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린 시절이 자꾸 떠올라요. 그리고 궁금해요.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나를 키우셨을까? 그렇다면 우리 엄마의 엄마는 또 우리 엄마를 어떻게 키우셨을까? 그리고 나는 또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웠나? 정말 무서운 대물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대물림 중에 누군가 한 명이라도 정신 똑바로 차려서 그 대물림을 끊어줘야 돼요. 그래야 이 대물림이 이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는 엄마들이 더 잘 알잖아요. 고쳐지지 않는 나의 성격, 고치고 싶어도 고쳐지지 않는 나의 성격, 그리고 그 성격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엄마들이 먼저 느낀다면 주변부터 떠들고 다녀야 돼요. 유모차 타고 다니는 어린아이만 보더라도 떠들어줘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자기 발로 걸어갈 수 있게 해주라고. 먹이고 있는 엄마를 만나면 스스로 먹게 해주라고, 도와주라고, 이 아이도 인격체라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 제발 좀 도와주라고, 대신 해주지 말라고. 이 아이도 자기 의지가 있다고, 그 의지를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떠들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누가 해요? 엄마의 마음을 잘 아는 엄마들이 해야 돼요. 정말 고통을 받고 있는 엄마들이 그 역할을 해줘야지만 엄마들이 깨어나요. 엄마들이 깨어나야 이런 심리적인 일탈을 하지 않는 어린이들이 더 이상 생기지가 않아요. 심리적인 일탈을 날마다 하는 어린이들이 자꾸자꾸 생겨나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헬조선이라고 하겠냐고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의 천국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지옥과 같은 세상에 우리 어린이들을 내몰고 싶으세요?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 엄마들이 힘을 내야 돼요. 힘을 내서 뭘 해야 되냐면 이런 심리적인 일탈이 이제 더 이상은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린이들의 정상화를 위해서 우리 엄마들이 필요한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은 다음 시간에 다루어 볼 텐데 그 역할들은 엄마들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아까 과학자라고 그랬잖아요.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부들을 하나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질문들을 던지나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분석하고 관찰하나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노력하나요? 그러니까 그러한 역할들을 해나가기 위해서 다음 시간에는 어린이들의 정상화를 도울 수 있도록 부모의 역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볼 텐데 오늘 강의를 들으신 우리 대한민국의 엄마 여러분 그리고 한국말을 알아듣는 세계 여러 나라의 엄마 여러분 부디 화이팅을 외치시고 내일부터라도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변화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엄마들이기를 간절히 응원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